안녕하세요. 데이터 신기술 분야 참가팀 전화위복팀장 김미성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 발표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상권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형 대여 공간 중심의 공유경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분석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의 영향력입니다. 저희 팀은 상권과 상권에 속한 소상공인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입니다. 상업 공간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거대 자본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 상승을 견디지 못한 기존의 소상공인들이 해당 상권으로부터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지원 사업의 한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이러한 일방적 형태의 지원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번 과제를 관통하는 세 가지 분석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상권 단위 경영위기 경향을 잘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보이는 임대료 상승 양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영위기 결정 요인을 기반으로 지원 사업의 수혜자와 피수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지원 사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이후 발표에서는 우선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를 정의하고 해당 지표를 종속 변수로 하는 모형을 통해 경영위기 결정 요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새롭게 기획한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사업 구체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를 정의하기에 앞서 주어진 113개 상권의 지리적, 공간적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를 정의할 때 인접한 상권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팀은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의 베이스라인으로 분기, 상권별 경영위기율을 계산했습니다. Transactions Dataset의 is risky 이산형 변수의 평균을 취함으로써 분기, 상권별 경영위기율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때 메타인포 데이터셋의 is franchise 변수를 활용해 프랜차이즈가 아닌 사업장 정보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희 팀이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의 베이스라인으로 분기, 상권별 경영위기율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부분의 상권에서 분기별로 경영위기율의 차이를 보였고 그 차이가 극명한 상권도 일부 존재했기 때문에 시점 정보를 무시한 채로 평균을 취하는 것은 정보의 손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표본 평균으로 정의된 우리의 지표가 모집단을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합니다. 만약 분기보다 더 작은 월 단위로 베이스라인을 정의하게 된다면 하나의 지표에 대응되는 관측치 개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 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EDA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활용해 인접 상권들의 경영위기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형태의 분기, 상권별 가중경영위기율을 최종 지표로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지도의 예시 상권처럼 도보로 이동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율의 차이가 극명한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분기, 상권별 가중경영위기율 계산식입니다. 우선 특정 A상권의 가중경영위기율은 A상권 자체의 경영위기율 80%에 인접 상권들의 종합경영위기율 20%를 더한 가중평균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반영되는 상권의 개수와 관련해 저희 팀은 각 상권으로부터 최근 접 2개 상권의 경영위기율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인접 상권들 사이의 반영 비중은 어떻게 둘 것인가 였으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A 상권으로부터 가까운 상권의 경영위기 지표는 많이, 먼 상권의 경영위기 지표는 적게 반영하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 KNN 분석 방법을 활용해 각 상권으로부터 최근 접 2개 상권의 경영위기율을 반영한 가중평균 형태의 인접 상권들의 종합 경영위기율을 계산했습니다. 이때 대원거리, 즉 위경도 좌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할벌사인 공식을 활용해 각 상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고 이 거리를 기반으로 인접 상권들 사이의 반영 비중을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위기 결정 요인 분석입니다. 저희 팀은 앞서 정의한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를 종속 변수로 둔 회귀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형을 결정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분기, 상권별 가중경영위기율은 하나의 상권에 대해 분기별로 반복 측정된 데이터이므로 반복 측정에 따른 상관관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확인함으로써 반복 측정에 따른 상관관계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겠다고 판단했고, 이를 반영하는 랜덤 효과 모형을 회귀 분석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둘째, 해당 지표는 상권 단위로 측정된 지표이므로 인접한 상권들이 공간적 근접성으로 인해 유사한 값을 가지는 공간적 자기상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형 모란 지수를 추정하고 유의성에 대한 가설 검증을 진행했는데 모든 시점에서 전형 모란 지수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상권 사이의 공간적 독립성을 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생 변수를 정의해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교통의 편의성이며 각 상권으로의 지리적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유동인구이며 각 상권 전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비용 및 매출이며 각 상권 전반의 사업장 평균 비용 및 매출을 나타냅니다. 교통의 편의성 카테고리의 파생 변수로는 500m 내 지하철역 개수, 1km 내 지하철역 개수,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정의했습니다. 이때 서울시 역사 마스터 정보 외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오른쪽 지도의 예시 상권처럼 거리를 기반으로 파생 변수 값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동인구 카테고리의 파생 변수로는 총 상주 인구수, 총 생활 인구수, 총 직장 인구수를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 및 매출 카테고리의 파생 변수로는 사업장 평균 면적, 사업장 평균 월 임대료, 사업장 평균 보증금, 사업장 평균 매출금, 사업장 평균 매입금 변수를 정의했습니다. 저희 팀은 원래 단위 면적당 사업장 평균 매출금 또는 매입금 변수를 정의하려고 했으나 디자일러 DCR에서 변수 사이에 나눗셈 연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변수들로 대체했습니다. 파생 변수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다중 공손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 변수 사이에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장 평균 매출금 변수와 사업장 평균 매입금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약 0.91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장 평균 매입금 변수를 제거하고 나머지 10개의 파생 변수만 모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추정 결과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위해 Variance Inflation Factors를 계산했습니다. 모든 변수에서 VIF 값이 통용되는 기준치인 5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다중공손성 문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파생 변수를 대상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우선 사업장 평균 월 임대료가 100만 원 증가하면 경영위기율이 1.68%포인트만큼 증가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평균 매출금이 100만 원 증가하면 경영위기율이 0.1%포인트만큼 감소합니다. 물론 유의 수준 0.05에서 500m 내 지하철역 개수, 변수에 대응되는 회귀개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 확률이 약 0.0712로 그 값이 매우 작아 기각치에 가까웠기 때문에 해당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500m 내 지하철역이 한 곳 증가하면 경영위기율이 1.75%포인트만큼 감소합니다. 경영위기 결정 요인 중 3개의 파생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 저희 팀은 월 임대료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지하철역을 준공하거나 지하철 노선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은 비용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으로 소비자의 방문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지원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앞서 제시한 2개의 파생 변수와 비교했을 때 피수혜자의 금전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제안하는 지원 사업은 OTT 서비스 플랫폼의 장점과 공간 대여 사업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서울시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월 임대료 개념의 구독료를 받고 구독형 대여 공간을 제공합니다. 구독형 대여 공간을 통해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해당 상권 또는 상권 내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서 다른 상권 또는 상권 내 장소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 산책에 따른 위험이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재창업 예정자 및 창업 예정자 중 심사 통과자입니다. 저희 팀에서 제안하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된 소상공인들끼리 구독형 대여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구독형 대여 공간으로 불리는 공간 및 설비, 그리고 필요에 따라 컨설팅 프로그램의 자문 인력이나 훈련된 노동력을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의 신청 및 사용 방법은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첫째, 지원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입점을 원하는 구독형 대여 공간을 신청합니다. 이때 해당 공간이 공실인 경우라면 그곳에서의 즉각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월 정액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해당 공간에서 사업장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라도 소상공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점포로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점포에서의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여부, 즉 정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해 지원 대상의 경영위기 지표를 계산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심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권별로 공실점포를 매입함으로써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제공될 구독형 대여 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또 필요에 따라 상권별로 추천된 업종 유형을 기반으로 해당 공간의 기본적인 인테리어 시공을 달리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은 입주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월 정액 구독제 형태이고 입주 1년이 되는 시점에 해당 점포에서의 정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소상공인이 해당 점포에서의 정착을 결정했다면 서울시에 잔여 비용을 정산해 해당 공간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장기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상권 그리고 상권 내 장소를 찾을 때까지 월 구독 임대료를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장소 탐색의 다양성을 열어두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지원 사업의 구체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사한 특성을 가진 상권끼리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원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군집 분석 방법인 K민즈 분석을 수행해 유사한 소비 유형을 가진 상권을 하나의 군집으로 분류했습니다. 교육, 생활용품, 식료품, 의료비, 의류 및 신발, 문화 및 여가 6개의 소비 항목에 대해 전체 지출 금액 대비 각 소비 항목별 지출 금액의 비율을 계산해 파생 변수를 정의했고 일부 상권에 대해 계산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를 통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은 군집의 개수를 4개로 설정해 K민즈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성분 분석을 통해 K민즈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이때 초록색으로 표시된 군집 D는 아웃라이어로 구성된 군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후 분석 과정에서 제외시켰습니다. K민즈 분석 결과 군집 A, B, C의 중심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소비 유형이 군집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아노바 분석 결과 생활용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 항목에서 군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습니다. 다른 군집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파생 변수가 존재한다면 해당 파생 변수를 중심으로 군집별 대표 업종 유형을 정의했습니다. 3개의 군집 중 군집 A는 교육, 문화 및 여가의 비중이, 군집 B는 식료품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해당 표는 군집 A, B에 속한 상권 목록과 대표 업종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열된 목록으로는 인사이트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군집에 따른 색상 구분을 시각화함으로써 지리적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행정구역 단위의 색상 구분을 통해 명확하게 군집 A, B에 속한 상권들의 지리적 분포 경향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군집 B에 속한 상권들은 서울의 중심에 밀집하고 있었고 군집 A에 속한 상권들이 그 주변에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K민즈 분석에서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파생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집 분석의 결과를 통해 지리적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일부 상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고 1년 동안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가 Q3, 즉 75% 분위수를 넘은 횟수가 3회 이상인 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지원 사업의 시범 운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군집 A에는 6곳, 군집 B에는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그중 하나의 상권을 선택해 구독형 대여 공간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공간의 예시를 들어드림으로써 해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의의입니다. 첫째, 월 임대료가 상권 단위 경영위기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고 또 이를 기반으로 지원 사업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K민즈 분석을 통해 상권들을 군집화하는 데 성공했고, 또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파생 변수를 모형에 추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집 분석 결과를 통해 지리적 관점에서의 인사이트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원 사업의 필요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을 모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